어제 세종시 수정안 이제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세종시 원안은 이제 참여정부 때 이제 그 확정이 된 건데 어떤 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 세종시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여정부 5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물론 세산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면 국민들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행정 중심 도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입니다. 그것을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것 몇 가지를 띄워서 이것을 흐트러뜨려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 아시겠지만 본회의에 한나라당이 옮겨놓기 하고도 여러 가지 교란 작전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국가 운명을 결정할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지금 일단 부결이 됐으니까 너무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보타지하지 않고 태업하지 않고 진심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질문하면서 이제 청와대 계셨던 경험에 의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쭤보게 되는데, 혹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뭐 이런 일들을 처리하셔야 되는데 그 전 정권에 있으셨고 대변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사업을 따오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사업을 따오고 운영을 하는 일도 뭐 국회의원이 할 일이고요. 저는 뭐 그걸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대변인만, 사실 대변인 제가 5년 중에 10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원체 크셔서. 그게 강해서 그런데 국민들에게 알려지긴, 저는 국정상황실장, 정무기획비서관 뭐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일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은 결코 소홀한 경험이 아니라고 보고요. 국정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들을 정부와 별도의 차원에서 조정하고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는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여러 후보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뭐 민주노동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도 이제 후보를 낼 태세인데, 자, 후보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때보다는 MB 심판을 위해서 무조건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좀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으로서는 끝까지 간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뛰고 있지만, 또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고요. 단일화는 저는 이 당이 맡아서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8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지역의 단일화를 방법을 정해서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엔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선거에서 다 연합을 했었습니다. 8개 지역 선거에서 연합을 한다면 하나하나의 지역에서 경쟁해서 당세가 센 민주당이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는 민주당이 출마하더라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연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지역에서의 단일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뭐 보수대연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합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유선진당에서는 그냥 보수대연합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야권연대란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드리는 질문입니다만, 뭐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민주당에서는 합당 얘기를 자꾸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요. 합당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원리가 민주당과 저희 당과는 틀립니다. 민주당은 소수의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권리와 의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당원들 43,000명이 당비를 내고 발언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 당원들 보고 민주당 들어가서 당비는 안 돼도 좋으니까 대신 권리도 포기해라, 이걸 받아들일 당원은 저는 43,0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대한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합리적인 진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든지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겠다든지 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차별성의 문제는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적이 돼 나가야지 몇 가지 정책, 몇 가지 선언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국민참여당이 어떻게 다른 것이다 라는 걸 국민들에게 보다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은평을 주민들, 아니면 뭐 시청자들 향해서 뭐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번 은평을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되었던 곳입니다. 은평의 새로운 10년은 이제
새로운 사람, 젊은 사람이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지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민참여당의 천호선 최고위원과 함께 은평을의 출마의 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